죽은 아내 명의로 매달 빠져나간 돈. 아내가 떠나고 49제가 지난 뒤였어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정리, 통장 해지, 카드 예약, 그런 것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도 하기 싫은 일들인데 떠난 사람 이름으로 된 걸 하나씩 닫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서류 한 장 쓸 때마다 망인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내 이름은 은정이었어요. 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3기였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1년 반을 버텼어요. 마지막 몇 달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았어요. 애들은 장인 장모님이 봐주셨고요. 은정이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2달쯤 지났을 때 은정이 명의로 된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은행 창구에 가서 잔액 확인을 하다가 거래 내역을 출력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매달 50만원씩 자동이체가 나가고 있었어요. 은정이가 떠난 뒤에도요. 장례 치른 달에도 빠져나갔고 그 다음 달에도 나갔어요. 수신처는 이름이 아니라 계좌번호만 표시돼 있었고 메모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엔 제가 모르던 보험료인가 싶었어요. 은정이가 생전에 보험 몇 개를 따로 들었는데 제가 다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보험사에 확인해봤어요. 해당 계좌로 나가는 보험 상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싶어서 계좌번호를 들고 은행에 가서 수신자 정보를 요청했어요.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그 시점에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제가 먼저 뭔가를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은정이 핸드폰이 아직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열어보는 게 맞는 건지 한참 망설였어요. 떠난 사람 사생활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요. 근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결국 열었어요. 문자 내역을 훑어보다가 모르는 번호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 이름이 저장이 안 된 번호였는데 은정이가 그 번호랑 꽤 오래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최근 문자는 은정이가 입원하고 나서 뚝 끊겼고요. 내용을 보는데 처음엔 맥락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윤곽이 잡혔어요. 은정이가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은정이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문자 내용이 협박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애매한 톤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압박이 느껴지는 구조였어요. 내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 알지. 그런 식의 말들이 은근하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은정이가 살아있을 때 왜 저한테 말을 못했는지 생각했어요. 아프면서도 항암하면서도 그 돈을 계속 보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문자에서 힌트가 몇 개 나왔어요. 은정이가 다녔던 직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은정이는 결혼 전에 중소기업 격리로 일했어요.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고 저는 거기서부터 역으로 찾아갔어요. 은정이 옛 직장 동료를 수소문해서 한 명을 만났어요. 오래된 사이라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 동료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그 회사 전 상사 이야기를요. 내용은 이랬어요. 은정이가 그 직장 다닐 때 상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동료도 다 알지는 못했는데 어떤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은정이가 그때 신고를 못하고 넘어간 거라고 했어요. 그 상사가 나중에 그 일을 빌미로 오히려 은정이를 협박한 거예요. 내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엮어서 입 다물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요. 은정이는 저한테 알리기 싫어서 또 애들한테 이런 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혼자 감당한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프면서도 그걸 혼자 들고 있었다는 게 저한테 짐이 될까? 다 말을 못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또 너무 미안했어요. 그 상사 이름을 확인했어요. 수소문하니까 지금도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은정이 계좌가 정지됐는데도 자동이체가 안 끊긴 건 그쪽에서 따로 건드리지 않아서였어요. 그냥 계속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은정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문자 내역, 이체 기록, 동료 진술을 모아서 고소장을 넣었어요. 강요죄, 공갈죄로요. 상대방은 처음에 부인했어요. 근데 문자 내역이 워낙 명확했고 이체 기록이 수년치가 있었어요. 결국 혐의가 인정됐고 실형까지는 아니었지만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은정이한테 받아간 돈 전액을 민사로 청구해서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그 돈은 아이들 통장에 넣었어요. 은정이 이름으로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은정이 산소에 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짐을 혼자 들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왜 저한테 말을 못했는지 저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럽기도 했어요. 더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싶었어요. 나쁜 사람이 기댈 건 결국 상대방의 침묵이에요. 은정이가 침묵을 선택한 건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오래 괴롭혔어요. 은정이가 떠난 뒤에 제가 그 침묵을 깬 거고 그게 늦었지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자동이체는 이제 멈췄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